보통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60도에서 120도 사이를 들어 올렸을 때 가장 큰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경봉하 충돌 증후군이란 말은 말 그대로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경봉은 어깨 끝에 툭 튀어나온 지붕 같은 뼈를 말하고요. 경봉하, 그 아래 공간을 말하는 거고, 충돌은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부딪힌다 라는 뜻입니다. 즉, 어깨 지붕뼈 아래 공간이 좁아지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힘줄이 뼈와 계속 부딪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경봉하 공간이 간격이 충분히 넉넉해서 어깨 힘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이 간격이 좁아지면 팔을 들 때마다 지붕뼈가 힘줄을 누르거나 긁게 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도 팔을 쓸 때마다 수백 번, 수천 번 힘줄이 뼈에 긁힌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힘줄이 손상되어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팔을 들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전문 용어로는 페인풀 아크라고 합니다. 보통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60도에서 120도 사이를 들어 올렸을 때 가장 큰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팔을 중간 이상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건데, 0도에서 60도 정도로 작게 들어 올릴 때에는 아직은 견봉, 지붕뼈와 힘줄 사이의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괜찮고, 60도에서 120도로 팔을 올리게 되면 팔뼈의 머릿부분이 위로 회전을 하면서 어깨 지붕뼈와 가장 가깝게 밀착되는 구간입니다. 이때 부어있는 힘줄이 지붕뼈 아래에서 있으면 그 부분이 꽉 끼이게 되면서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120도 이상으로 팔을 더 높게 들어버리면 팔뼈가 지붕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공간이 다시 살짝 생깁니다. 견봉하 충돌 증후군이 반복되면 회전근개에 미세한 파열이 생기고 계속해서 큰 파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견봉하 충돌 증후군은 중간에 힘줄이 끼이고 염증이 발생한 상태이지만 아직 힘줄이 끊어진 건 아닙니다. 힘줄이 아예 끊어져서 찢어진 상태가 되어버리면 팔을 들려고 해도 힘을 줄 때 통증이 발생하고 팔을 자기 혼자 스스로 들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남이 팔을 잡고 팔을 위로 올렸다 해도 잡고 있던 팔을 탁 놓게 되면 팔이 버티지 못하고 팔이 툭 하고 힘없이 떨어집니다. 팔을 들어 올릴 밧줄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십견은 관절이 굳어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오십견은 어깨 관절 전체를 감싸는 관절주머니, 관절낭에 염증이 새겨서 쪼그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관절낭이 쪼그라들어서 어깨의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남이 팔을 억지로 들어 올리려고 해도 관절이 굳어서 팔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외회전이라고 해서 팔을 바깥으로 돌리는 동작에 가장 큰 제한이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뒷짐을 지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십견하고 견봉하 충돌 증후군은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 부위가 조금 다르고요. 충돌 증후군은 방치하게 되면 힘줄이 계속해서 긁히다가 결국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통증 때문에 어깨를 너무 안 쓰다 보면은 그때는 주변 조직이 굳어지면서 오십견이 뒤늦게 함께 오기도 합니다. 충돌 증후군은 갑자기 생기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첫째로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릴 때 그때만 살짝 거슬리는 느낌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에는 통증이라기보다는 불편감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여기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옷을 갈아입거나 뒤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해도 찌릿하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때부터는 밤에 잘 때 아픈 쪽을 아래로 해서 옆으로 눕게 되면은 어깨가 욱신거리거나 통증이 생겨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보다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팔을 움직일 때 어깨 속에서 툭툭 하는 마찰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스와 수영은 견봉화 충돌증후군과 연관성이 매우 깊습니다. 두 운동 모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운드 숄더처럼 어깨가 굽은 상태에서는 견봉화 공간이 더 좁아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웨이트, 중량을 치게 되면 공간이 좁아진 상태에서 힘줄을 계속 짓누르게 되고, 그래서 견봉화 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깨 앞쪽 근육, 운동을 할 때 어깨 앞쪽 가슴 근육 위주로 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가슴 근육이 어깨 뼈를 앞으로 당기게 돼서 어깨 아래 견봉화 공간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앞쪽 근육과 어깨 뒤쪽 근육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돌 증후군 진단과 힘줄 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초음파가 매우 가성비가 훌륭하고 뛰어난 검사입니다. 연부 조직을 보기 위한 대표적인 검사로는 초음파와 MRI 검사가 있는데, MRI 검사는 연부 조직 전체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검사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연부 조직을 실시간으로 프로브를 대기만 하면 볼 수가 있고, 특히 팔을 움직이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기기를 견봉화 공간에 대고 환자의 팔을 들어보면서 실제로 그 힘줄이 뼈와 마찰이 생기는 부분에서 힘줄이 끼이는지, 거기가 부어 있는지, 힘줄 파열이 있는지, 또 주변에 물이 차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의 진단에는 그러니까 초음파보다 확실한 검사 방법은 없습니다. 주사 치료의 핵심은 염증이 심한 곳에 직접 약제를 뿌려줘서 염증 반응을 빠르게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이 난 곳에 직접 물을 뿌려서 불을 바로 끄는 거죠. 저는 염증이 심한 경우에 무조건 주사 치료를 권하는데, 밤에 어깨가 쑤셔서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나 팔을 자기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염증 주사라고 해서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사용하는데, 스테로이드를 뼈 주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꺼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팔을 못 들 정도의 염증 반응이 있다면 이때에는 적정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힘줄에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점액낭의 소량의 스테로이드만을 잘 주사해줘도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필요할 때에는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팔을 계속 안 움직이게 되면 어깨가 굳어서 다른 후유증, 오십견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견봉하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겠죠. 팔을 옆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드는 동작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격 자체가 충돌이 잘 생기는 골격이라면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견봉뼈 모양 자체가 갈고리처럼 생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에는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 그 갈고리 같은 뼈 끝부위를 매끄럽게 깎아내는 견봉 성형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운드 숄더, 이게 말린 어깨는 견봉화 공간을 좁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어깨가 앞으로 굽으면 어깨 지붕뼈가 아래로 살짝 기울어지면서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 자체를 위에서 짓누르게 됩니다. 결국 라운드 숄더, 그리고 거북목,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게 재발을 막기 위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잘 때에도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깨가 아픈 쪽으로 체중을 싣고 옆으로 눕게 되면은 팔뼈가 지붕뼈 쪽으로 강하게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밤새도록 힘줄을 짓누르고 있는 꼴인 거죠. 그래서 가급적 청장을 보고 똑바로 바로 누워 자는 것이 좋겠습니다.